안녕하세요. 브로콜리 새싹 주스를 1년 6개월 넘는 기간 동안 키운 경험이 있는 전업주부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경험한 효능과 어린아이에게 주는 용도로 키우는 새싹 재배 관리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효능이 많은 브로콜리 새싹 채소를 집에서 재배해서 어린아이에게 주는 것이 과연 식중독 위험에서 안전할까요? 그리고 주스 형태로 된 브로콜리 새싹 채소 구매는 안전할까요? 이런 질문들이 저를 아주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여름에도 안전하게 키워 온 가족이 먹고 탈이 난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문제없이 키워야겠지요. 그렇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먼저 브로콜리 새싹에는 브로콜리의 50배 이상의 설포라판이 있어 뇌 건강과 염증 제거, 항암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브로콜리 성분의 효능을 밝힌 헤럴드 경제 2018년 5월 20일자 국내 연구진 브로콜리의 치매 예방 가능성 제시라는 제목의 기사를 참고했습니다. 2018년 서울대 연구팀이 설포라판이 치매를 일으키는 아밀로이드 베타 타우 단백질의 대사에 관여함을 규명했습니다. 설포라판을 통한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 가능성이 제시되었는데요. 치매쥐에게 2달 동안 설포라판을 먹였더니 이 치매를 일으키는 이 물질인 아밀로이드 베타 단량체는 60% 이상 줄어들었고 타우는 약 70에서 80% 제거되었습니다. 치매쥐의 기억력 손상도 예방되었고요. 설포라판은 브로콜리, 양배추 등의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설포라판은 자폐 환자의 행동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도 있고요. 또 설포라판이 뇌의 발달과 성장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도 연구에 의해 밝혀진 바가 있다고 이 기사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년 반 기간 동안 브로콜리 새싹을 키워서 아이들에게 주면서 아이의 눈빛이 반짝이는 듯 초롱초롱해지고 표현을 좀 더 또렷하게 하고 새로운 언어 표현을 평소보다 쉽게 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저와 또 아이 아빠가 동시에 느낀 주관적인 2%의 변화입니다. 매일 정량 40ml를 챙겨주고 싶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브로콜리 새싹 채소를 안전하게 재배하는 일이 꽤 번거로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꽤 반복해서 계속하게 만든 동기가 되었어요. 이런 효능이 많은 새싹 채소가 집단 식중독을 일으킨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대처 방법을 찾기 위해 검색해서 보여드리는 기사입니다. 새싹 채소가 보통 식중독을 일으킨다? 이런 제목으로 나온 기사를 참고했는데요. 싹이 발화할 때 만들어지는 방어물질로 인해 주위의 곰팡이나 박테리아로부터 싹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지만 그런 곰팡이를 그리고 박테리아를 사멸시키지는 못한다고 해요. 이 기사에서 그래서 우리가 먹는 발화식품이나 새싹 채소에는 오염물질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식중독이라고 합니다. 2008년 캐나다에서는 살모넬라균 등의 세균에 오염된 새싹 채소로 인해서 10여 건의 집단 식중독으로 1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의 대처 방법으로 식초물에 씻어 먹으면 된다고 하고 있어요. 발화식품이나 새싹 채소를 날로 먹을 경우에는 물과 양조식초를 9대1로 섞은 물에 5분 정도 담가 놓으면 세균수가 안전한 수치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다시 흐르는 물로 충분히 씻어내면 된다고 하는데요. 또 다른 기사도 있었습니다. 새싹 채소를 식초로 세척하면 세균이 99% 줄어든다는 기사인데요. 2009년에 연합뉴스에 나온 기사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식초 희석액을 이용하면 식중독 미생물이 남아있을 수 있는 새싹 채소를 안전하게 세척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진청 시험 결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산도 6~7%인 식초를 물과 섞어 10에서 16배의 희석액으로 만든 다음 10분에서 15분 정도 새싹 채소를 담가둔 후 다시 수돗물로 씻으면 대장균을 비롯한 일반 세균의 수가 최고 100분의 1까지 줄어든다고 해요. 농진청 채소과 채지원연구사는 새싹 채소는 재배 기간이 짧고 병충해를 입기 전에 수확하므로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농작물이란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가열 등 살균 공정을 적용하기 어렵고 또 발화 상황에 필요한 높은 기온과 습도로 식중독 미생물이 묻어있을 우려도 높다며 이번에 개발한 식초 희석액 세척법을 사용하면 품질 좋은 새싹 채소를 가정에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싹 채소, 브로콜리 새싹이나 다른 새싹들의 재배 방법이 수경 재배할 때 같은데요. 이런 걸 안심하고 집에서 기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경험한 거를 토대로 알려드리는 거고요. 우선 씨앗이 세균에 오염되어 있는 경우 쉽게 세균이 번식될 수 있기 때문에 새싹 채소 전용으로 나온 씨앗을 구매합니다. 또 재배판에 물을 하루에 한 번씩 갈아 주어야 하고요. 경험상 한여름에는 하루에 2번씩 갈아주는 걸 추천합니다. 에어컨을 수시로 틀어놓는 경우에는 평소와 같이 하루 한 번씩 갈아줘도 무방하겠는데요. 그렇지만 아주 무더운 한여름에 장시간 외출하고 집안이 너무 무더워질 경우에는 재배를 며칠 쉬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한여름 무더위에는 새싹 채소 재배를 좀 쉴 예정이에요. 수확한 새싹 채소를 아까 기사에 나온 대로 물로 희석한 식초물에 담궈서 씻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초반에 저는 식초를 희석한 물에 새싹 채소를 씻지 않고 갓 자란 새싹 채소를 흐르는 물에 씻어서 아이들과 함께 먹곤 했습니다. 제가 새싹 채소를 키우게 된 계기를 마련해준 인터넷상에 올라왔던 정보를 참고했을 때는 식초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거든요. 식초로 씻는다는 이야기는 그 당시엔 제가 본 적이 없는데요. 찾아보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한창 키워 먹이다 보니 좀 더 세척하는 것이 마음이 놓일 것 같다는 생각에 보통 야채를 씻을 때 하는 식으로 식초를 물에 넣어서 새싹 채소를 담그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식초를 넣어서 씻거나 이전에 흐르는 수돗물에만 씻은 경우 모두 아이들이 새싹 채소를 먹고 배탈이 난 일은 없습니다. 그래도 기왕이면 식초물에 담궜다가 안심해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또 관리가 부족했고 새싹 채소에서 안 좋은 냄새가 나면 무조건 처분하는 게 중요해요. 저도 재배 과정에서 깜빡 잊어버리고 물을 하루 갈아주지 않았던 적이 있는데요. 그게 또 한여름이었기 때문에 바로 재배판 물에서 안 좋은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새싹 채소 키우는 걸 중단하고 바로 처분했어요. 관리가 좀 부족했다 싶고 냄새가 나거나 육안으로 보기에 시들한 경우에는 아예 먹지 않아야겠죠. 여름철에는 하루에 한 번 물을 갈아주지 않으면 안 좋은 냄새가 나기 십상이니 물을 갈아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과감하게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키웠던 그 경험에 만족하고 그건 처분하는 게 가장 현명한 일이겠습니다. 도마락스로 재배판을 꼼꼼히 다 쓴 칫솔을 이용해서 다 씻어주고 또 다 씻은 거를 햇볕에 또 말려서 곰팡이가 여기서 번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재배할 때 안심하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경험해 보시면 본인이 딱 안심이 되는 그런 수준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제가 말씀드린 단계를 활용해서 꼼꼼하게 재배하시면 안심하고 새싹 채소를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4살이던 아이에게 주기 시작해서 지금 6살인 아이에게 재배해서 주고 있습니다. 새싹 채소 수경 재배를 집에서 해서 아이에게 주는 다른 아이 엄마 이야기를 듣고 지금까지 재배하는 동안 이상 없이 건강과 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살균 방법이 있을까 이런 의문이 저도 계속 있는데요. 아직 사용한 적은 없지만 야채류의 99.9%의 살균 세척이 가능한 세척기가 있다는 정보를 접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제가 하는 관리로도 아이들에게 새싹 채소를 주는데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야채 살균 세척기는 구매하지 않고는 있는데요. 제가 활용해 보지 않은 새싹 채소 재배 관리의 또 다른 좋은 방법을 제가 경험해 보거나 하게 된다면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 새싹 재배를 매일같이 하면 아이들에게 매일 40ml의 브로콜리 새싹 주스를 주는 방법을 쓸 수는 있긴 하지만 어린 쌍둥이 육아 중인 저는 그 40ml를 매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키워본 분은 아시겠지만 재배판은 소독해서 잘 말려야 하기 때문에 브로콜리 새싹 주스 수확량을 계속 일정하게 유지하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브로콜리 새싹 주스는 매일 주는 게 효과적이라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브로콜리 새싹 주스를 정기 배송해서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이 둘 다 모두 한 병씩 마시게 공급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새싹 재배는 보충하는 용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브로콜리 새싹 주스 시판용은 안심하고 먹어도 될까요? 저는 새싹 주스 판매와 전혀 관계가 없는 전업주부입니다. 제가 구입해서 아이에게 매일 주고 있는 B사의 브로콜리 새싹 주스는 HPP라는 초고압 살균 공정 공법으로 제조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이고 있어요. 지금까지 5달 분을 먹여본 결과 키워서 먹이는 것과 비슷하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4년 동안 아일랜드에서 수입되면서 식약청에서 식품 정밀 검사로 샘플 채취했을 때 대장균 중금속 검사를 기본으로 받고 있는 동안 품질에 이상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다니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브로콜리 새싹 주스를 구매하기도 하면서 새싹 재배도 하고 있는 이유는 식비 절약을 위해서입니다. 제가 안심하고 구매하고 있는 브로콜리 새싹 주스는 한 병 40ml 정가가 약 5,300원 정도입니다. 28병 한 달분이면 149,000원인데 아이별로 주려면 새싹 주스에만 298,000원이 들고 온 가족이 건강에 좋다고 하루에 한 병씩 건강 습관으로 마시려면 596,000원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새싹 재배만 깨끗하게 잘해서 가족에게 제공해주면 그만큼 식비가 절약되고 가족 건강도 동시에 챙겨줄 수 있어요. 관리만 잘하면 갓 재배한 새싹 채소를 싱싱하게 먹을 수 있다는 기쁨도 있거든요. 브로콜리 새싹을 어떤 형태로 줄지는 주부의 선택인데요. 집에서 재배하던 어떤 형태로 구입하던지 식품 안전이 중요하니 이 점을 확인해야겠지요. 브로콜리 새싹은 분명히 건강에 좋은 것이지만 구매든 재배든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니 경제적인 여건 하에서 효율적인 영양 성분을 고려해서 우리 가족에게 맞는 브로콜리 새싹 제공법을 정해서 꾸준히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새싹 마시기는 꾸준함이 중요해요. 이 하얗게 보이는 것이 궁금하셨죠? 곰팡이처럼 하얀 솜털이 생기는 것은 잔털입니다.
새싹 채소 전용 씨앗 유의사항에 이런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처음 키우는 분들은 하얀 솜털이 곰팡이인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이게 곰팡이가 아니니 안심하세요. 싹이 자랄 때 처음에 생긴 이 잔털은 자라면서 없어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